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대1 회동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양보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1대1 회담이 아니면 곤란하다. 오늘 또 다시 입장을 밝히면서 뭐가 두려워서 단독회담을 피하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먼저 풀고 그리고 5당 회담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입장인데 청와대는 지난번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했을 때 서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대1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서 제가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함께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애당초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야 협의체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들의 국회 질서를 kontrol하기 위해서 여야 어떤 게 맞을까요? 김영주 의원? 뭐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고수단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고 네. 1대1 회담을 안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청와대 생각하는 것은 전체 그때 5당 대표가 같이 만난 어떤 정신이 있으니까 그걸 저버리지 말자 이런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마치 왜 내가 두려워서 1대1 회담을 안 하냐 이렇게 정식 공시할 것도 없고 그럼 뭐 선으로 굳이 따지지 않고 1대1 회담을 하겠다 그러면 1대1 회담 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뭐 말하자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사당 대표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사당이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그 제1야당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도 이해하고 뭐 넘어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황교안 대표하고 먼저 1대1 회담하고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하는 것도 괜찮다? 1대1 회담을 각당끼리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논의되는 것을 다시 5당 체제가 돌아오는 방법, 역순도 지금으로서 여당이 해야 될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박정희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게 김영주 의원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분만 계시면 참 좋을 텐데요.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원포인트 여야 회담을 제의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을 풀 수 있는 고리는 이 정상회담이 모든 외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와의 1대1 단판입니다. 과거에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리들을 이렇게 풀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보면은 꼭 이 야당, 소수야당까지 다 껴서 회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논점이 흐리게 되고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들러리 쓴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청와대에서 제의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여당 대표가 낀 그 뭐 2대1 회담이랄죠. 뭐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 이렇게 세 분만 모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장수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뭐 때문에 밖에 나갔습니까? 장외로 나가서 저렇게 밖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패스트 트랙 선거법을 서로 협의 안 했다. 또 공수처에 지금 정권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 권력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사과 철회를 좀 언론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만 되면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지. 거기에 무슨 1대1이 뭐가 중요하고 1대3, 1대5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봄날을 전도시키고 있다고 봐요. 저 황교안 대표나 저 한국당이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나간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1대1로 하면 다음에 당신 대통령 밀어주겠다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1대1로 하면 대통령만큼 힘이 세집니까? 뭐 때문에 지금 대북 식량 지원 논의하자는데 한국당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거법 문제하고 이 패스트 트랙의 공수처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밀어붙여서 한 거는 사과하라.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우리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 소장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1대1 하자고 하는 거 청와대가 덥석 받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곤란해지겠네요? 그렇죠. 아까 나경원 그 무슨 원내대표 물러가라고 뭐 그 책임지라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안 그러는 게 저 민주당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요즘 조금 이게 제가 볼 때 해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노영희 변호사. 저도 황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1대1 만남이 뭐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황교안 대표가 특히 정치 들어오신 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지금 그 야당들 사이에서 홀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고 또 여당하고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전국이 조금 경색돼 있다. 이걸 풀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하고 원래 먼저 만나서 얘기를 좀 하시고 또 다른 그 야당 대표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대통령하고 꼭 먼저 1대1로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뭔지 저는 좀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존재감이라던가 나중에 행보를 위해서 또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받으면 청와대가 이걸 받아주면 정말 자기는 대통령하고 1대1 면담을 독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안 받아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수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전체적인 대의를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예. 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이 있지요. 한번 그 내용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 볼까요?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예. 아까 막말 관련해서 좀 그 무게가 더 실린 그런 발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양문석 박사, 1대1 회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5명이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러면 안 해. 1대1로 해.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5명이 다 모여서 이야기해. 좋아. 거기 참석하는데 대신에 1대1도 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방법론의 차이겠죠? 예. 방법론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방금의 그 짧은 내용 속에 온갖 핑계를 청와대가 다 대고 있다. 무조건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 대표를 들러리로 세워야 된다고, 들러리로 세워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 정치 공세를 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5명 다 모이자라는 주제에 벗어나서 다른 트랙에서 1대1로 보든 아까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대통령이 보든 1대1로 보든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 당의 그 대표들을 또 다 1대1로 보든 이러한 방법론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5당 협의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온갖 핑계, 그다음에 모두 다 모아야 된다,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들러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때려버리니까 청와대에서 상당히 당혹스럽죠. 두 번째, 청와대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와 정무수석이 만나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5명이 한번 다 모이고 그다음에 대표님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조만간에 빨리 이 대통령하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밑자락을 좀 깔고 그거 가면 얼마나 좋겠냐. 세 번째, 대통령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특히 국내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면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은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좀 많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변화된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네, 전 짧게 하겠습니다. 형식이 실질을 규정한다. 저는 1대1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 1대1 후 5대1이건 아니면 선 5대1 후 1대1이건 어쨌든 간에 1대1 회담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야권이라고 하지만 범여권으로 불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5대1 그 회담이 된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당이 포위 전략, 한마디로 패스트트랙의 제2차 버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1대1로 가는 것이 현실질적으로 맞다라고 보이고 더불어서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 불통이 사실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 절규만 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 이낙연 총리는 그랬습니다. 그거 한다고 민생이 해결되나 했는데 아스팔트에 있는 절규 자체를 듣지 않는 그 불통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한국당에서 왜 1대1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청와대가 깊이 한번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지금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남북 관계 내지는 북미 관계에서만 탑다운 방식으로 이 그 최고 어떤 리더의 어떤 결단 이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런 탑다운 방식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떤가. 계속 그것이 가장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하면서 외교 전략이긴 하면서도 왜 내치 전략에서는 114석의 거대 야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그 어떤 그 중요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담 제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여전히 입장 바뀌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민생투쟁이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영남권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충청권을 둘러본 다음에 5.18에 맞춰서 광주를 또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인가요? 광주를 갔다가 물병 세례까지 받고 항의받고 그랬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또 광주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를 간다고요? 얻어맞으러 광주를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 황교안 대표가 오면 즉시 등을 돌립시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 말자. 이런 산무 지침을 내린 건가요? 내놓은 건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 의견을 듣기 전에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5.18 때 여기 오시겠다고 자꾸 그러신대잖아요. 그 여기 단체 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 광주 유세를 왔어요. 완전 난동이 나서 엉망이 됐거든요. 유세장이. 그러고 대구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부추겼거든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광주에 내려오기 전에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절차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명 의원 제명 같은 경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의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시민 이사장이 광주에 얻어맞으러 오는 것이다.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 모욕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 5.18 망언 관련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의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과거에 어떤 의원이 참 같은 말도 뭐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인가요? 전 의원인가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여러 가지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정신을 왜곡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선짚어서 행동 지침을 내려놨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참 저는 일부 여론 차기 대권에 뜻이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하는 거를 나는 넣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폭력을 절대 행사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또 오히려 더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뜻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념, 정확하게 이념 대립인지도 모르겠지만 좌판이 우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감정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거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5.18 망언 관련자들에 대한 그 징계나 사과 관련된 말을 먼저 하고 오라 이 말은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자라고 그 지도자격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좀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황장수 소장 의견은요? 자, 저는 황 대표에 대해서 별로 썩 좋은 이야기 보통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요? 그렇지만은 그 지난번에 광주 간 거 가야 되고 또 더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죠. 야당으로서 또 지역이 대립해서요. 그래서 화해나 소통 이런 거는 포용은 한쪽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시민 저분은 젊었을 때는 옳은 말도 참 얄밉게 한다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틀린 말도 참 얄밉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은 대구입니다만 제2의 고향, 처갓집이 광주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광주 시민 모욕 중단하고 광주 시민께 사과하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 KTX 송정역에 갔을 때 광주 시민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후신에 관련돼서 정치적인 의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가장 민주시민이라고 지금 칭송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유시민 작가가 정말 작가이고 정말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등을 돌리지 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보이고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마주치고 말을 붙이지 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붙이고 악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수를 붙여서 대화하고 정말 왜 5.18에서 우리 광주가 아파하는지를 설득하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향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민 통합을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현재 진보 측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 감정을 더 부추기고 광주를 고립시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따지고 싶습니다. 예. 오늘 뉴스와이드의 화두는 말이 된 것 같네요. 예. 양문석 박사. 근데 조금 자꾸 논의가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 뿌리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자, 평화적으로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유머러스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에 진짜 죽자고 달라드는 저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격렬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그 풀자. 지난번에 그 송정역 왔었을 때 물 뿌린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 많은 국민들에게 보기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지역 감정이 그 상당 부분 가라앉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이러한 지역 감정을 또 그 되살려내는 이러한 그 실수는 하지 말자, 강주 시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또 이 해석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관점에 따라서는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그 상주로서 의연한 모습들, 정치적인 동지들도 정치적인 적들도 의연하게 맞아내면서 풀어갔던 그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그 감동을 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감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의연하게 강주 시민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한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제에 대한 부분들, 5.18 망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내 징계의 문제를 좀 더 서두르고 하면서 강주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한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양문석 박사는 그 말을 좀 일찍 끝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슈 하나를 더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1분이 채 남지 않아가지고 내가 앞부분에 1분 30분 마이크 저절로 끊는다고 경고를 줬는데 어차피 이제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는 이제 그만한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오히려 더 옛날보다 활발하게 정치적 발언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적 지위만큼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은 나름대로 문정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한마디 한교안 대표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만 하고 싶은 것은, 아직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이 한교안 대표가 정말로 우리가 악수를 할 만큼의 민주주의의 벗인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유시민 그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폭력이 없이 잘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교안 대표를 끝까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정말 대화 가능한 민주주의의 동지인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예. 오늘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방문을 최초로 증언했던 전 미군 정보 요원이 오늘 또 증언회도 열었죠. 예, 내일 한번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